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눅이 들고 긴장한 채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부모님과 시누이, 네 식구였는데 시누이는 해외여행을 가 있는 중이어서 시부모님만 뵙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앞서 표현한 것처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저에 대해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셨는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식사만 하셨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데 어떤 게 반찬인지 헷갈릴 정도로 마음이 혼잡했고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먹을 꽉 쥐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이대리님, 아니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 아가씨 봐라, 아주 용감하네. 먼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 보소. 그런데 너무 쬐깐해서 성에 안 찬다. 여보, 당신이 보기엔 어때? 한번 보고 어떻게 알겠어? 자주 보고 허락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지. 자주 볼 필요까지 있겠어? 우리 아들에 비해 너무 작잖아.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키 크고 늘씬한 아가씨를 며느리로 들여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시아버지는 묵묵부답으로 식사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다가 호구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가씨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뭘 하시고 형제는 어떻게 되나? 하나씩 물어봐요. 우리 손이 긴장한 거 안 보여요? 넌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저는 긴장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산동네고요. 부모님은 아빠만 계세요. 제가 아기 때 이혼을 하셨죠. 그리고 전 외동딸이고요. 산동네? 저기 재개발 안 돼서 망한 동네? 또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어휴, 가지가지하네. 아가씨, 대답 하나가 빠졌잖아. 아빠가 뭐하는 사람이야?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고 계세요. 평생 그 일로 저를 키우셨죠. 시어머니는 화가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다꾼이라고? 에휴, 진짜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어. 야, 애기용, 넌 여자 보는 눈이 어떻게 됐길래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이런 볼품없는 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붓자 옆에 있던 예비 남편이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창피하게 굴어요? 선이가 어떻다고 끝까지 12조로 말씀하시냐고요? 산동네에 살고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선이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존중하는 태도로 말씀하세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부모 앞에서 언성을 높여? 그리고 네 엄마로서 물어보고 할 말도 마음대로 못하냐?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시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모함과 무시를 당하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오빠, 이러지 마. 내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이렇게 오빠까지 어머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해. 우리 결혼 허락 안 받을 거야? 둘이서 아주 쇼를 해라. 어우, 화를 실컷 냈더니 단계 땡기네. 과일 내올 테니 기다려라.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내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해서 잘 보이면 곧 허락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주방에 따라 들어가서 제가 과도를 잡고 사과를 깎으려는데 손목의 흉터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손목의 흉터 뭐야? 어쩌다 다친 거야? 아, 이거요, 고등학교 때 실수로 다쳤어요. 내가 보기엔 실수로 다친 게 아니라 직접 만든 흉터 같은데.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사과를 깎았는데 시어머니가 꼬치꼬치 흉터에 대해 물으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께 제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셨고 시어머니는 찝찝거리시며 바보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가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산 게 일진들 탓만 있을까? 내가 보기엔 아가씨가 욕먹을 짓, 맞을 짓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극단적인 짓까지 했다니 더 찜찜해지네. 내 아들이랑 살다가 괜히 큰일을 치르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어머님, 지금은 다 이겨내서 몸도 정신도 건강해요. 예전에는 소심하고 바보 같았지만 지금은 180도 달라졌다고요. 절대 오빠를 두고 허튼 짓을 하지 않을 테니 믿고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내 아들은 도대체 아가씨 어디에 반해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이 자식이 결혼 안 시켜주면 부모랑 연을 끊을 기색이라 끝까지 반대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하네. 어머님, 아버님이 허락해주시면 저희 진짜 잘 살게요. 또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시댁에 찾아가 밝은 모습과 다정한 태도로 노력했더니 못 이기는 척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어 기쁜 와중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신우이가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더라고요. 신우이는 뷰티 유튜버로 10만 구독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정말 예쁘고 단아해 보이더라고요. 오빠 여동생 진짜 예쁘다. 성격도 예쁜 사람이겠지? 아니, 성질머리 더러워. 그리고 얼굴은 성형빨, 화장빨이야. 실물 보면 흔한 강남 미인이라고. 선이 너의 미모에는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야. 그리고 얘가 널 싫어할 리가 없지. 내 동생은 나랑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 가끔 집에서 보는 게 전부니까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아도 돼.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한 식구가 되면 친하게 지내야지. 오빠도 결혼하면서 이번 기회에 여동생이랑 친해지도록 해봐. 우리 선이가 그러라고 하면 그래야지. 알겠어. 그렇게 며칠 뒤 상견례 날이 되자 저는 아빠를 모시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차가 밀린다며 20분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윽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들어왔고 처음 마주한 시부모님과 아빠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어디서 만나뵌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사돈, 혹시 저희 만나뵌 적이 있나요? 제가 낯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전 사돈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다른 사람과 헷갈렸나 봅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목을 가다듬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성형수술을 해서 다른 사람과 헷갈리셨나 봅니다. 왜 성형한 여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당신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마누라를 망신 주고 싶니? 조용히 입 다물고 앉아라. 내가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부끄러우면 성형은 뭐하러 했나? 에헴. 대화가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나쁜 분위기까지는 아니어서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을 어디로 얻을 것이며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고 예단은 생략하는 등등 갈등 없이 대화를 잘 풀어가고 있는데 뒤늦게 해외에서 돌아온 유튜버인 신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헬로, 엄마 아빠 딸 왔어. 내가 여행 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네. 오빠가 장가를 가겠다니 정말 어이없다.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주는 여자가 있는 줄 몰랐다. 어서 와서 사돈 어르신 되실 분과 새언니 될 분한테 인사드려라. 알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10만 유튜버 이채리라고 해요. 반가워요 아가씨. 저는 신우이의 실물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봤을 땐 몰랐지만 제 눈앞에 있는 신우이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 저를 따돌리고 괴롭혔던 이민주가 분명했답니다. 성형으로 얼굴을 갈아엎긴 했지만 특유의 느낌과 눈동자만 봐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게 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고 있는 여자의 오빠라는 사실에 잠시 넋을 잃고 말았고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채리가 본명이 아니죠? 네, 그건 유튜브 할 때 쓰는 이름이고 본명은 이민주. 어머, 우리 새언니 벌써 나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 보네? 맞아요. 이민주, 내 얼굴 봐봐. 내가 누군지 기억 못하는 거야? 네? 저 아세요? 왜 갑자기 반말을... 똑바로 보라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악마녀나. 제가 붕괴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빠는 눈치를 채셨어요. 시어머니가 성형을 해서 긴가민가 했던 기억이 또렷이 되살아나셨답니다. 아, 이제야 당신이 누군지 알겠군. 학폭위에서 자기 딸은 아무 죄가 없다며 나에게 딸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했던 여편네였어. 뭐야 그럼? 당신 딸이 그때 학교 자퇴했던 그 왕따 미친년? 미친 여자는 당신과 당신 딸이지. 당신 딸 때문에 내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그거야 아저씨 딸이 행동 거지가 바르지 못해서 왕따를 당한 거잖아. 왜 애먼 내 딸을 탓하고 그래? 아빠와 시어머니가 고성을 오가며 다투자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말리셨어요. 예비 남편은 저를 괴롭힌 존재가 자기 여동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리긴 했지만 아빠와 저는 이미 결혼이고 나발이고
눈앞에 있는 민준형과 시모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주가 아주 차분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어머, 선이 너였니? 세상이 이렇게 좁다. 어떻게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여길 온 거야? 처음 여기 올 때는 네 오빠랑 결혼할 마음으로 왔지.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니년한테 복수할 순간이 온 것 같다. 뭐? 복수? 얘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서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니까짓 게 나를 이겨먹겠다고? 조그만한 년이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누가 이길지는 붙어보면 알겠지. 아빠, 내가 전혀 응징하는 동안 앞에 있는 얘네 부모를 막아줘. 그래, 알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선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옆으로 섰더니 민주가 깔깔거리며 나오더라고요. 똥자루 노예년이 많이 컸네. 이 주인님한테 덤비겠다니. 그래, 보아하니 결혼도 파토난 것 같은데 한판 떠보자. 오랜만에 니년 밟아주고 실컷 비웃어주마. 지금부터 너에게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이 쓰레기 악마년아. 민주가 먼저 손을 뻗어 공격했지만 복싱으로 단련된 제가 가볍게 피한 뒤 주먹으로 잽과 훅을 날려주었어요. 잠시 후 민주의 코에서 쌍코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쌍코피? 너 인형 가만두지 않겠어. 좋아, 그런 패기로 계속 덤벼봐. 허접한 민주의 주먹과 발차기는 저에게 무용지물이었고 제가 날린 주먹을 모두 맞은 민주는 비틀비틀거렸습니다. 마지막 어퍼컷을 때려 바닥에 눕히는 것으로 주먹을 거두었네요. 아이고 머리야, 별이 빙빙 도네. 똥자루,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한 거야? 몰라서 물어? 니년 때문에 지옥에서 살다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다고. 네 덕에 아주 강한 사람이 된 거지.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시부모가 그만하라며 달려들려고 하는데 아빠가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꽁치조림을 잡아서 민주의 배 위로 올라탔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주둥이를 잡고 벌렸습니다. 아, 해봐. 네가 나한테 억지로 생선 먹였던 거 기억하지? 이번에는 네 차례야. 너도 생선 못 먹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고통인지 느끼게 해줄게. 자, 입 벌려봐. 좋은 말 할 때 아니면 주탱이 한 대 더 날려버린다. 선이야,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때 나도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야. 여기서 그만 멈추자, 제발. 너 아까 내 말 뭘로 들었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잖아. 일단 이것부터 처먹자. 하란 말이야. 이를 악물고 버티는 민주의 주둥이에 주먹을 한 대 꽂았더니 바로 열리더군요. 꽁치를 입안에 박아버리고 억지로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민주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오바이트를 했답니다. 나 생선 못 먹어. 내가 예전에 너한테 이런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선이야, 제발 여기서 멈추자. 저는 테이블에 있던 김칫국을 들고 민주 머리에 부어주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그러자 민주는 엉엉 울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답니다. 시부모가 그 꼴을 보고 아빠를 밀치고 저에게 달려드는데 예민한 편이었던 오빠가 막아주더군요. 하지 마세요. 민주는 당해도 싸다고요. 선이가 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들으셔서 알잖아요. 두 분은 먼저 나가세요. 여긴 제가 정리하고 갈 테니까요. 시부모는 험악한 분위기와 각성한 제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려서 그대로 나가버렸고 아빠는 제 뒤에서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오빠가 민주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자 겁에 질린 악마년이 제 앞에 넙죽 엎드려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선이야.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죽일 년이야. 나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도 다 알아. 그때 나도 너를 찾아가 사과하려고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고 비겁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 용서를 빌 테니 한 번만 봐줘. 민주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추후를 계획하고 마무리를 하고 나가려고 했답니다. 널 용서하는 일은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년이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복수할 거야. 오늘은 여기서 끝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명심해. 아빠, 그만 가자. 그래, 앞으로 이 기집애와 애미 되는 년이 지옥에서 살게 만들자. 그렇게 식당 룸에서 나가려는데 오빠가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선이야, 이대로 가면 어떡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설마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선이야, 난 민주랑 평생 인연을 끊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별개의 문제로 보자고. 아니, 저 악마년 오빠랑 결혼할 수는 없어. 오빠가 누구보다 날 사랑하고 천사 같은 사람일지라도 민주년의 피가 흐르는 오빠와는 절대 인연이 될 수 없어. 우린 이제부터 악연이야. 그러니까 평생 보지 말고 살자. 저리 비켜. 안 돼, 선이야. 제발 날 버리지 마. 날 받아주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절대 비켜서지 않을 거야. 그럼 할 수 없지. 저는 오빠의 턱에 어퍼컷을 날려 기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그곳에서 퇴장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절 괴롭혔던 악마년을 무너뜨리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6년 동안 괴롭힘 당했던 자세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증거가 부족하지만 제 손목에 흉터를 사진으로 올렸죠. 제 글은 일주일 만에 일파만파 퍼져갔고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온 동급생들이 제가 괴롭힘 당한 목격담을 써주었답니다. 학창시절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니 이제야 저를 돕더라고요. 덕분에 민주의 유튜브는 바로 폐쇄를 하게 되었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 인터넷에 사진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민주의 부모의 신상과 사는 집 주소까지 털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계란 세례를 하기도 했고 현관에 학폭 악마년이라고 라카로 글씨를 새겼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야반도주하듯 몰래 이사를 떠나갔는데 그 위치까지 알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괴롭혀 주었어요. 저에게 흘리게 한 피눈물을 피고름으로 돌려받게 된 거죠. 민주는 오랜 시간을 힘들어하다가 제가 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했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네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크게 힘들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을 똑같이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 복수를 여기에서 끝내려고 인터넷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저를 괴롭힌 악마를 응징해줘서 감사하지만 그만 멈춰달라고 말이죠. 똑같이 모두 당했으니 더 심해지면 큰일이 날 것 같다고 글을 썼죠. 그제야 사람들은 민주와 가족들을 괴롭히는 짓을 멈추게 되었네요. 그렇게 복수를 끝낸 저는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먼저 오빠와 같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일 잘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답니다. 그게 바로 복싱이었어요. 민주 때문에 시작한 거지만 지금은 웬만한 여성 프로 선수와 스파링을 해도 밀리지 않는 실력이 되어서 선수 겸 코치로 체육관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아마추어 여자 45kg 이하 시합을 나갔는데 4경기 모두 KO로 승리하며 신인 왕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프로 복싱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요. 후배들을 가르치는 코치로도 일해서 충분한 돈을 벌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새로 생긴 남자친구와 산책을 하던 중 민주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굴이 반의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저를 알아본 민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려는데 제가 악수하려고 손을 먼저 내밀었답니다. 그러자 민주는 제가 때리는 줄 알고 바닥에 자빠져서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선이야, 내가 잘못했어. 너 아직도 날 용서 못한 거야? 그래서 날 찾아온 거니? 이렇게 빌 테니까 그만 나를 놓아줘. 그동안 널 추앙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얼마나 심하게 괴롭힌 줄 알아? 그래, 잘 알지. 어쨌든 네가 했던 일진놀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웠는지 조금은 깨달았니? 너무 잘 알아, 선이야. 나 아직도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음식도 먹는 대로 토를 해서 잘 먹지도 못해. 그리고 얼굴이 다 팔려서 사회생활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제대로 천벌을 받았네? 어쨌든 네 죄를 잘 알고 살고 있다니까 더는 널 괴롭히진 않을 거야. 그럼 그만 가봐. 정말? 나 그냥 집에 보내주는 거야? 고마워, 선이야. 민주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집에 가는 걸 고마워해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당한 괴롭힘과 왕따의 아픔은 십수년 만에 완벽히 치유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화가 나긴 했지만 이제는 훌훌 털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뻔했던 남자가 날 괴롭힌 악마의 오빠라니 여러분도 믿기지 않으시죠? 여하튼 하늘이 존재해서 이런 복수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함께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마지막 대반전에 혀를 차게 만드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이 시원하셨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주시길 부탁합니다.